분명히 1주차에 비해 한 1.5배의 시간을 2주차 수업자료 만드는데 쓰고, 오늘 수업자료 만드는데 2주차 수업자료 만들 때보다 한 2배의 시간은 더 쓴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다뤄야 되는 분량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얼른 복습이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그럭저럭 견딜만한 페이스에 재미있는 요소들 위주로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3-1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뭐 했나? 코드 흐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로 우리가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한 다음에 우리 최종 목표 겹치지 않는 숫자 6개 뽑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우리가 코드 관점이랑 데이터 관점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코드 흐름, 코드는 실행되는 거니까 실행 흐름은 여러분이 우리 디버그 모드 같이 구경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노란 화살표 F10 누를 때마다 노란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while문 닫는 중괄호 만나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구경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사식 탭이랑 메모리 탭을 써서 어떤 문장을 실행할 때 그 안에 적혀있는 수식이 뭐가 적혀있냐에 따라서 넘버에 담겨있는 값, sum에 담겨있는 값이 어느 시점에 변경이 되나까지 우리가 같이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코드 실행 흐름은 그 디버그 모드에서 노란색 화살표, 단 하나 존재했던 노란색 화살표로 표현되는 그 친구의 여정이라고 말하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그 친구는 이동을 했죠. 맨 처음 F10 눌렀을 때는 main이라는 함수의 함수 정의에 여는 중괄호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main 닫는 중괄호, 맨 뒤에 있는 중괄호까지 갔다가 한 번 더 F10 누르니까 메인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흐름, 여러분이 어떻게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조율할 수 있나?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순차랑 분기랑 반복. 순차는 이건 완전 근본이고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순차고, 분기랑 반복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차는 기본적으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분기는 뭐였죠? 어떤 문장을 그렇죠. 0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분기 개념이었고, 반복은 그렇죠. 단순히 여러 번이 아니라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정도로 여러분이 미리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ile문 열심히 적어놨지만 단 한 번도 반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건식 이상하게 적어놓으면. 아무튼 그래서 코드 흐름,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F10이라든가 누르면 실행이 될 텐데, 그 친구의 코드 파트에서의 흐름을 여러분이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순차는 그냥 열심히 적으면 되죠. 내가 내 C 프로그램의 분기 개념을 도입을 하기 위해 어떤 문장을 적어야 했었는지 우리 if문을 한번 구경을 해봤었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C의 if문, 유효한 if문을 적으려면 뭐 그런 순서가 있었죠. if 키워드 먼저 적고 여는 괄호 적고 수식 하나를 적어요. 그건 이제 조건식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 적고 문장을 하나 뒤이어서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면 if문의 if 부분이 완성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else 부분까지 뒤에서 붙여서 조금 더 큰 if문을 완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게 적어놓은 if문은 이제 노란 화살표가 딱 if문 첫 줄에 도달했어요. 이제 F10 누르면 if문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if문의 실행 양상이 펼쳐지나 가장 먼저 조건식 계산하고, 그 조건식 계산 결과가 0이냐 난제로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문장을 실행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그랬죠. 이거는 오늘 수업에서도 조금 더 진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기는 그렇고 반복도 우리가 비슷하게 while문이라는 친구를 같이 구경을 해봤었죠. 자, 적는 관점에서는 while문은 if문보다는 적기가 쉬웠어요. 걔는 else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의 실행도 if문의 실행이랑 비교했을 때, if 부분의 실행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약간의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빼면 거의 동등한 걸 볼 수가 있었죠. 그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대로 실행되는데 그 방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위에 적혀 있었던 코드를 다시 한번 다시금 연거 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반복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정도까지 우리가 꽤 긴 시간을 들여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지금 다 잘 들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쪽은 간단하게만 짚고 갔어요. 그래서 제 집요하게 여쭤봤잖아요. 리턴문 뭐냐고. 그죠? 우리 두 가지 의미를 가져가고 그 중에 하나는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를 가져가는 게 있었고, 그거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리턴문을 실행하면 그 리턴문이 적혀 있는 함수 정의 내용물, 아마도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는 함수 정의 내용물 전체의 실행을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닫는 중괄호 부분으로 노란 화살표가 바로 이동되는 것까지 구경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는 이제 자,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내용물을 내가 실행하고 싶다 라면 나는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함수 호출식을 적어야 돼요. printf 괄호 열고 닫고 등등. 자, 그런 함수 호출식도 수식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형식인지까지가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일 때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정의해 놓은 함수를 호출할 예정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내 함수 정의 중괄호 내용물 안에다가 리턴문을 적을 때 저 친구한테는 이번에 호출한 저 친구한테 내가 3을 줘야겠어. 아니면 키보드에서 방금 가져온 숫자를 줘야겠어. 와 같은 느낌으로 스캔F가 리턴해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몇 추로 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리턴문의 리턴 키워드 바로 뒤에 여러분이 수식을 적음으로써 특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까지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었죠. 아무튼 자, 그거는 리턴문 얘기였고 여러분이 요거 정도만 납득할 수 있으면 데이터 흐름은 요 두 가지 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역시나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데이터 흐름은 메모리 위에 어떤 위치에 값을 담거나 넘버는 3에서 넘버 자리에 3 담을 수 있었죠. 까만 창에다 헬로 월드 담을 수 있었죠. 그와 같은 white에 해당하는 작업이랑 그 반대에 해당하는 변수 넘버가 어딘가에 있다면 그 넘버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를 가져오는 것까지 가능했었죠. 자, 그래서 엄청 자주 쓰였던 우리 그 1일차 1-3 final.c 파일 열어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는 연산자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그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어요. 불필요한 는 연산자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엄청나게 자주 쓰실 는 연산자로 구성해 놓은 는 수식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담는 게 가능해요. 자, 만약에 는 수식 왼쪽에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까만 창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게 목표인데 나는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계산하면 까만 창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까만 창에 헬로 월드를 담기 위한 는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한 거죠. 좌항 우항을 다 적을 수 있어야 될 테니까. 또는 스캔F의 경우 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은 숫자 값을 넘버 자리에 담고 싶어요. 난 넘버 자리가 어딘지는 아는데 키보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는 수식의 우항을 구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역시나 내가 직접 는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그런 작업을 대신 해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는 다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대신에 그 친구는 헬로 월드라는 걸 모르고 넘버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모르는 는 수식의 남은 반쪽, 내가 들고 있던 반쪽을 함수 호출식의 괄호 안에다가 적절하게 수식을 적어서 지정해 주면서 호출을 하면 그 친구가 나 대신에 최종적으로 는 수식을 계산해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리를 맡기는 것까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 함수랑
함수 출식 얘기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 다 나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지만 몇 시간 전 일처럼 생생하죠 지금? 애써 눈빛을 피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데이터와 코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과연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내 .exe 파일 하나밖에 없는데 막 그런 생각 드나요? 아마 그렇진 않겠죠. 자, 그러면 코드 흐름이랑 데이터 흐름, 여러분 지금 프로그래밍 하다가 내 프로그램의 실행이 내 목표, 내가 바라던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었죠. 그럴 때 아마도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 둘 중에 하나가 터졌기, 둘 다 터지면 그건 완전 노답인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내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코드 흐름을 잘 구성하는 게 어려울까요? 데이터 흐름을 잘 구성하는 게 어려울까요? 자, 코드 흐름. if문, while문 잘 적자예요. 조건식 잘 적자예요. while문 는 잘 하자예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과거 힘들었던 디버깅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게 더 힘들었습니까? 응? 코드 흐름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 의견이 한 표 있었어요. 데이터 흐름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지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조건식을 적어야 돼요. 이게 겹치면, 안 겹치면 출력한다 에 해당하는 if문을 적는 게 내 목표예요. 근데 안 겹치면, 안 겹칠 때만 난제로 값이 나오는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만한, 그 정도로 코드 흐름이 굴러갈 만한 if문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조건식만 적으면 숫자 6개 출력하고 함수 내용물 실행 끝내버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데 조건식, if문의 조건식 자리에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시간을 고생했던, 결국은 수식 하나로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여러 문장으로 나눠서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가면서 더 많은 코드를 투자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니면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잘 적었어요. 근데 안 겹칠 때만 출력해야 되는데 이게 이대로 긁으면 1,000원을 낭비하게 되는, OMR 카드를 긁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무튼 겹치는 수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겹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출력을 하고 함수가 내용물 실행을 끝내버리는 걸 목격을 해서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를 고민했던 경험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최종 목표예요. 이제 5하고 엔터 치면은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해야 되는데 자꾸 너비가 4, 맨 밑에가 다이어트를 당했거나 아니면 한 줄을 더 맨 꼭대기에 빈 한 줄이 출력된다거나 이런 반복 흐름이 내 맘대로 구성이 안 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각각 코드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데이터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좀 나름 구분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거를 세 개를 뽑아왔거든요. 제가 이걸 그럭저럭 매 학기마다 넌지시 물어보는데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코드 쪽에 문제가 있다. 내가 문장 이렇게 나열해서 실행 흐름, 그 노란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못해서 지금 내가 아직도 프로그래밍 초짜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아마 그럭저럭 동의를 할 겁니다. 데이터는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수업들 하는 거 보면 데이터 쪽에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고, 아니면 매우 희귀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라든가 NPC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본 그 경험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수식은 잘 적었어요. 근데 중간에 플러스 1을 안 하거나 아니면 0 넣고 스타트 해야 되는데 1을 넣고 스타트를 한다거나 하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흐름을 덜 잡거나 잘못 잡거나 아니면 더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이 앞에 펼쳐져 있는 if문 while문 덩어리를 보면서 상상하던 그대로 실행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이 여러분의 예상보다는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데이터 흐름이 더 어렵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지금 내가 이렇게 변수 이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출력한 띄어쓰기의 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닉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걔가 닉 값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띄어쓰기를 출력할 때마다 원래 들어있었던 값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값이 됐으니까 다시금 유효한 값이 적절한 이름 자리에 담겨 있도록 여러분이 따박따박 는 수식을 적어가면서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로 보여드리는 코드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정직하잖아요. 이제 막 프로그래밍 고수들 막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 막 예시 코드들 보면 반복 안에 막 분기가 이렇게 꼬여 있고 분기가 반쯤만 튀어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멋진 실행 흐름 조율 스킬을 써가지고 는 연산자 계산을 최소화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친구도 있기는 할 텐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최대한 정직하게 코드 흐름을 가져가면서 중간중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을 정확히 내 코드 어디서 는 연산자 해서 메모리에다 집어넣고 다녀야 되나를 열심히 경험치를 쌓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도 저게 진짜 데이터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실은 우리 코드는 실행되는 거고 문장은 실행되는 거라 그랬어요. 데이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데이터라 말할 수 있고,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그 요소들 하나하나는 명백히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코드 흐름과 데이터 흐름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빨간색 흐름이랑 파란색 흐름이 이렇게 두 개가 독립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눠서 생각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는 수식을 잘 적어놨어요. 근데 걔를 잘 적어놨다는 건 걔는 아마도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장은 아마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또는 print that number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저 는 수식을 잘 적어놨더라도 여러분이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노란 화살표가 도달해서 그 문장이 궁극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한 그 는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했었던 데이터 흐름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죠. 어떤 수식이 계산되려면 걔가 포함된 문장이 실행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값을 어떤 위치에다 담기 위해 는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 할 수 있는 건 수식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식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장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 담겨 있어야 어떤 시점에 그 수식을 계산할 거냐가 순차 분기 반복이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흐름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발생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키보드, 까만 창, 인트값 같은 걸 다루는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핸드폰 막 메신저 같은 거 하면 여러분이 사용자가 그렇게 막 특별히 누르지 않아도 막 푸시 알림 같은 거 오고 채팅창 갱신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 그 메신저 프로그램 안에서 약간의 예를 들면 반복 구조 같은 게 있어서 색을 왔나? 아니네, 좀만 쉬어봐야지. 색을 왔나? 아니네, 좀만 쉬어봐야지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메모리 특정 위치에 도착했나를 끊임없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는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여러분 디스플레이에 내 친구가 보낸 새로운 글을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열심히 돌면서 새 글이 왔나 검사를 해주는 코드 실행 흐름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채팅창은 프리즈해 있을 거예요. 정지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뒤에서 코드가 노란 화살표가 열심히 돌아다녀야 데이터 흐름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디버그 모드에도 마찬가지였죠. F10 열심히 누르면 막 썸 값 바뀌고 넘버 값 1씩 줄어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F10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 화살표 딱 떠있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쳐다보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 어떤 데이터 흐름도 발생하지 않아요. 노란 화살표가 정지되어 있는 한은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흐름은 기본적으로 코드 흐름 흘러가는 그 중간중간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기 구조를 잘 갖춰놨다 하더라도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내가 원할 때만 6개의 숫자가 겹치지 않을 때만 난제로 값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자, 다시 말해서 그때만 난제로 값이 나와서 그때만 까만 창에 6개의 숫자를 올려두는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면 6개의 숫자 데이터가 가지는 조건이 딱 만족할 때만 6개의 숫자가 진짜로 안 겹칠 때만 올라갈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여러분이 그걸 단일 수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겹치나 안 겹치나 0 또는 1 같은 걸로 검사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써서 변수를 쓰든가 해서 작업을 했다면 그 변수에는 6개의 숫자를 토대로 적절한 0 또는 난제로 값이 딱 그 if문 조건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자, 조건식 여러분이 굳이 분기 구조를 가져오는 이유는 지금 어떤 메모리 위에 데이터가 뭐가 있을 때는 위에 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래 거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매 실행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각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f 괄호 열고 수식 1 적어놓고 괄호 닫고 하는, 그러면 if문의 조건식이 항상 난제로 나오는 거죠. 자, while문은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while문은 노란 화살표를 역행을 시키는 숨은 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if문은 그렇지 않죠. if 한 다음에 1 해놓고 문장 하나 적어 놓는 건 그냥 if문 그 첫 줄 다 띄워버리고 문장 하나 적어 놓는 거랑 똑같잖아요. 무조건 한 번 실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if 한 다음에 0 집어넣는 건 더한 거죠. 그러면 아예 그 문장을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절대 내용물이 실행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기를 가져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뭐 할 때는 실행하고 데이터가 어떨 때는 실행하지 않도록 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떻냐, 어떻지 않다를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내용물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까지 들고 가기 위해 적절한 조건식을 적거나 중간에 부수적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요량이라면 그 부수적인 데이터 흐름을 역시나 그 조건식을 계산하기 전 시점에 미리 다 검사를 해둔다거나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 두셔야만 코드 흐름이 잘 돌아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드 흐름이 여러분이 코드짠 목표, 의도한 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건 다시 말하면 그쪽도 데이터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핸드폰에 앱들 많죠? 그 앱들 지금만 목록하면만 서너 개가 아니지 30-40개는 있을 거잖아요. 자, 걔네를 여러분 왜 설치했나 물어보면 코드를 실행하려고 설치했나요? 아니면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보내고 싶어서 설치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메신저, 유튜브 같은 거 설치한 건 데이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코드가 뭐 어떻게 최적화가 되네, 그런 건 우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자, 분명히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코드예요. 아무리 봐도 노란 화살표의 여정이 내 프로그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코드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굳이 내 핸드폰에 설치를 해서 터치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데이터에 있어요. 심지어 서로 다른, 매번 켤 때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받기 위해 여러분은 앱을 깔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스크린샷 같은 거 찍어가지고 갤러리로 보겠죠. 자, 그걸 감안하면 여기서 지금 언급한 분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분기 같은 걸 예시로 들었을 때 코드 흐름에 데이터 흐름이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그거의 비중이 여러분 앱 안에 들어있는 코드 중에 그런 분기 구조가 갖는 비중이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얼마든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어차피 구분 안 되는 걸 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줬냐라면, 자, 요 둘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면 내 지금 열심히 잘렸는데 이게 분기 반복을 while문 어떻게 돌려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조건식을 뭘 적어야 될지가 감이 안 와요. 그런 식으로 코드 흐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역으로 그 반대쪽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 쪽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아, 저 위에서 계산해서 미리 세이브 해둘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지금 날아가고 있구나. 그를 변수 선언 하나 더 해갖고 담아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 조건식을 적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또는 우리 절대값 같은 것도 했었는데, 절대값을 바로 한 줄에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 가능해요. 오늘 거 수업 자료까지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 수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f 부분 하나, else 부분까지 해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음수일 때만 부호를 바꾸도록 분기 구조를 만들어서 그 분기 구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 손에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내 목표에 맞는 절대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코드를 도입해서 내 데이터를 일종의 인챈트를 한 거죠.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 반쪽이 막혔을 때 반대쪽을 조금 더 힘을 줌으로써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쉽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0년도 초반에 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거 실습 조교할 때부터 꾸준히 여러분한테는 선배긴 한데, 아무튼 그 당시는 20살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같이 게임 같은 거 프로젝트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 그 친구들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었던 괜찮은 트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예시 코드들은 그런 막 알고리즘 문제풀이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복잡한 실행 흐름, 복잡한 데이터 다루기, 복잡한 수식 같은 걸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도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이 그럭저럭 잘 구분돼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 그 다음에 오늘 또 같이 살펴볼 저런 제가 작성한 최종 목표 결과 코드들 구경할 때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의식을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디버깅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명료해지는 걸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이걸로 46분이요. 자, 물론 이제 .c발만 보고 그게 가능하면 좋은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 실행 흐름이 잘 안 보인다라면 디버그 모드 F10 같은 거 눌러가지고 노란 화살표 딱딱딱 내 눈앞에 펼치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사식 같은 거 이용해 가면서 각각의 흐름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 파이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예시 코드를 내 비주얼 스튜디오에 탑재하는 방법 복붙해 왔어요. 보면, 자, 그때 혹시 영상을 본 친구는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배열을 소개를 해놓고 저는 배열을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되게 배신감 느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예시 코드, 파이널 코드에는 여러 가지 버전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는 정리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살짝 닫아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4가지 에디션을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일단 첫 번째 거는 그 당시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지만 숫자 6개를 뽑은 다음에 겹치나 안 겹치나 검사하고, 겹친다면 처음부터 아예 다시 뽑는 식으로 실행 흐름을 구성한 버전이에요. 자, 숫자 6개를 담아야 되니까 새로운 이름 6개에서 선언 6개를 쭈루룩 집어넣죠. 그 다음에 안 겹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니까 while문 반복 구조 집어넣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자, 숫자 6개 뽑는 거니까 눈수식은 당연히 6개가 들어가죠. 복붙을 해서 0, 1, 2, 3, 4, 5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조건식이 요만큼이에요. 총 15개의 수식을 요 앰퍼샌드 2개 하면 AND 연산자라고 그랬죠. 이 15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이 전체 if문의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우리 이제 행렬 같은 걸로 보면 이제 딱 이제 다이어고널하게 삼각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0번이랑 뒤에 5네, 1번이랑 뒤에 4개, 그런 식으로. 당연히 얘도 첫 줄 이렇게 적고 5개 복붙하고 여기서 4개 복붙해서 요 0만 1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도 전문용어로 깔맞춤이라고 하죠. 출력도 6개의 호출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린 스킬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설마 겹치는 거 나오지 않겠지? 겹치는 거 보여도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지금 MK2의 5번째 0, 1, 2, 3, 4 4번째 글자를 보시면 07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d 하면 7 한 글자로 나올 거란 말, 표현해 줄 거란 말이에요. %d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좀 줄을 맞추고 싶다. 이게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잖아요. 근데 무조건 두 글자 어치만큼 %d에 대해서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첫 번째로 이런 느낌으로 ED와 같은 느낌으로 몇 글자만큼 만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ed라고 했을 때 실제로 출력해야 되는 인트 값이 3이다. 그러면 띄어쓰기 3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ed를 하면 %d 같은 경우는 .ed를 하면 똑같이 두 글자에 걸쳐서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3을 출력해야 된다면 03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곳은 0으로 채워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5.2D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어차피 이틀만 지나면 C++ 3개로 넘어갈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볼 수도 있을 만한, 여러분 혹시나 이제 자기가 멋을 좋아한다. 지금 보면 0, 2 뒤에 바로 닫는 대거로 하고 바로 엔터키 치고 있죠. 근데 분명히 마지막 숫자 뒤에 컴마랑 띄어쓰기를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깔맞춤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뒤에 보면 지금 닫는 대괄호랑 엔터키는 있고 뒤에 보면 이게 백슬래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백슬래시 B, 백슬래시 B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 있잖아요. 맥에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그걸 눌러서 커서를 한 칸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 숫자랑 컴마랑 띄어쓰기가 적혀 있는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2번 누르니까 띄어쓰기 있는 곳으로 커서가 오고 컴마가 있는 곳으로 커서가 와요. 그 다음에 대괄호랑 엔터를 쳐서 덮어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자, 매 반복마다 컴마랑 띄어쓰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을 제외한 나머지 반복일 때만 컴마랑 띄어쓰기를 출력하고 싶다가 현재 목표다. 지금 알고리즘 같은 거에서.
그런데 나는 그 마지막 반복에 대한 코드를 이 while문 밖으로 빼기가 싫다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점은 이거 파이썬에선 지원 안 해요. 파이썬에서 이 백슬래시 b를 지원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C를 쓰시면 좀 더 예쁘게 반복 구조를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기서 출력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내용물 실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return문을 실행함으로써 이 함수 정의 내용물 계산을 실행을 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렸죠. 저 조건식을 만족하면 return문을 무조건 실행해요.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은 무조건 끝내요. 근데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저 위에 있던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명제 대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았다면 하나라도 겹치는 게 존재했다는 거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다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내용물이 지금 커다란 while문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 while문 내용물 닫는 중괄호 만나서 내 노란 화살표는 다시 저 꼭대기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되는 거죠. 해서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늦게 남았던 친구들이. 이건 내가 원했던 코드가 아니야 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두 번째 버전 내가 여기 작성해 오겠다고 해서 두 번째 버전입니다. 자, 두 번째 버전은 그때 살짝 설명했던 배열이라는 친구를 써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전략은 비슷해요. 선언만 6칸짜리 배열을 쓰도록 만든 버전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만 다르고 밑에는 다 똑같아요. 왜냐? 복부설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볼 거 없죠. 배열이라는 걸 쓰긴 했지만 이 친구의 묘미를 살리지 않은 사실상 인트 변수 선언 6개 한 거랑 완전히 똑같은 코드로 구성을 해둔 게 MK2입니다. 자, 여러분 막 다른 수업 과제 같은 데서 배열을 써서 과제를 하세요. 하면 배열 선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면 되죠. 그냥 일반 변수 같은 걸로 다 커버해서 데이터로. 그러면 감점 될까요? 전 애초에 배열을 쓰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제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열을 썼으니까 를 상정해서, 자, 배열을 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이 코드만 보면서 구경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3-1은 40 슬라이드 정도밖에 없고 그거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3-2는 122 슬라이드인가 되고 그게 다 끝나야지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3-3은 48 슬라이드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게 끝나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진행해 볼게요. 자, 아무튼 여기에 이제 숫자 6개를 담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엔 지금 반복 구조 막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여러분이라면 뭐 int i, jk, abc 하면서 열심히 재활용하겠죠? 네, 그러지 않고 각각 따박따박 이름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본 코드는 이렇게 순차로 해결을 했어요. 이거를 반복 구조로 바꿀 때 여러분이 혹시 파이썬에서 for문 써본 적 있나요? 파이썬에도 for문이 있죠. 그래서 for 어쩌고 저쩌고 in 어쩌고 저쩌고 콜론 해가지고 첫 줄을 완성하는 for문 써본 적 있죠. 그 파이썬의 for문이랑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C의 for문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근본입니다. 그쪽 for문은 최신 for문이에요. 아무튼 자, C의 for문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while문이면 조건식을 하나 적겠죠. 그 조건식의 앞에랑 뒤에 또는 양옆에 여러분이 수식을 하나씩 추가로 적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는 코드 흐름을 구성하고 싶을 때 세 가지 파트를
신경 쓰면 된다 그랬죠. 일종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을 준비하는 코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을 진행할 거냐 조건식이 필요하고, 그 조건을 만족할 때 내용물 실행을 했다 칩시다. 내용물 실행이 다 끝나면 방금 한 번을 했으니까 다음번은 어떤 식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파트가 필요해요. 자, 이 포문은 그 첫 줄 머리 부분 괄호 안에 수식을 3개를 최대 3개를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수식을, 문장이 아니라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하나로 커버가 되는, 예를 들어 인덱스에 0을 담고 스타트한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인덱스 값을 1씩 증가시킨다 같은 건 간단한 수식으로 끝나죠. 심지어 는 수식이죠. 를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가운데 부분에 앞에랑 뒤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C의 포문입니다. 아무튼 자, 처음에는 인덱스는 0, 맨 앞에 칸부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인덱스 값이 작을 동안에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거 한번 봤으면 그 다음엔 한 칸 뒤에 걸 볼 거예요. 라는 수식을 적어놨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전히 이 는 수식은 숫자 하나를 뽑아서 인트 자리 하나에 담는 수식이에요. 맞죠? 근데 매 반복마다 어디에 담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자, 넘버스라는 이름은 동일해요. 담겨있는 값이. 동일한 하나의 배열, 6칸짜리 배열, 아까 선언해 놓은 그 배열이에요. 근데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수식 인덱스는 매 반복마다 처음에 계산하면 0 나와요. 그래서 맨 앞 칸에 담아요. 그 다음 반복에선 1이 나와요. 그래서 맨 앞 칸 그 바로 뒤에 칸에 뽑은 숫자를 담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수식을 대괄호 연산자로 엮어서 하나의 커다란 수식을 만들고 그걸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붙였어요. 그걸 토대로 우리는 매번 서로 다른 인트 하나 담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매번 새로 뽑은 숫자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반복 구조의 내용물을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이거가 여러분이 리스트라든가 배열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죠. 자, 변수 이름을 쓴다. 그러면 넘버의 3을 담거나 그러지 않거나 해요. 그 변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 자리에 3을 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배열을 쓰면 여러분이 두 개의 수식을 써서 인트를 담을 수 있는 한 칸을, 한 자리를 특정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배열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위에 거 볼게요. 잠깐 위에 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배열을 쓰긴 했지만 그런 수식 두 개로 한 칸을 특정 가능하다라는 이점을 지금 살리고 있지 않는 거죠. 괜찮아요? 요 넘버스 대괄호 5 대괄호 닫고는 언제나 계산할 때마다 동일한 그 자리만 가리키게 될 거예요. 맞죠? 넘버스가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고 5라는 숫자는 항상 계산하면 5, 아니 수식 5는 항상 계산하면 나한테 5를 줄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맨 뒷칸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자리에 새로 뽑은 숫자를 담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지금 사실상 위에 버전, 초기 버전에서 이렇게 그냥 이름 하나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진짜 거의 100% 완전히 차이가 없는 사용을 지금 하고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어디다 담을 거냐 할 때 여러분이 이름을 두 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반복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리에다가 값을 담는 걸 반복 흐름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건 변수 6개를 선언해 놓고는 불가능해요. 추가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죠? 자, 그래서 원본 코드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요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15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때려 넣어서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겹치면 출력한다라는 게 이 부분 문장 하나로 딱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거에 반복 구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반복 구조를 집어넣는다라고 내가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미 수식 하나로 겹치냐 안 겹치냐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여러 문장에 걸쳐서 이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도 필연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가정을 해요. 또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잡아내요. is same number found. 여기 노란 화살표가 올 때까지 겹치는 케이스를 발견한 적이 있나? 근데 여기 노란 화살표 올 때까지 검사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거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음. 거짓에 해당하는 0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올 만한 이 내용물을 15번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느낌으로 대괄호 안에 집어넣을 숫자 2개를 매 반복마다 적절한 숫자로 나한테 던져주도록 포문의 내용물로 포문을 담는 그런 반복의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요 세 번째 수식에 요런 느낌의 수식이랑 요런 느낌의 수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어도 여러분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구경해갖고 잘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요 플러스 idx underscore 2라는 수식은 idx2 자리에 있는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담는다. 만약에 이게 int 형식 변수 이름이었다면 그런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덜 쳐도 되죠. 이름을 한 번만 쳐도 되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저 배열에 있는 6칸 중에 2칸을 찝어가지고 그 2칸에 담겨있는 값이 동일한지를 재고 싶은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반복한 다음에 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식이 난제로가 나온다면 나는 지금 겹치는 케이스를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기록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0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1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1을 담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확실히 발견한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반복의 반복을 다 끝내면 겹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 번씩 분기를 한 셈이 됩니다. 저 조건식을 계산한 셈이 돼요. 그래서 15번의 조건식, 이품은 조건식 계산해서 단 한 번도 난제로가 나오지 않았다면 is same number found는 처음에 담아놓은 0 그대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생존을 했을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조건식 만족을 했다면 무조건 1이 됐을 테니까 맨 마지막 끝날 때까지 1인 채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뭐가 담겨 있냐가 이번에 뽑은 6숫자가 겹치는 게 맞냐 아니냐 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이 반복의 분기를 거치고 나면요. 노란 화살표가 얘를 지나가면요. 그래서 그 변수에 담겨있는 값만 가지고 우리는 겹치는 숫자들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이 엄청나게 쉬워진 거죠. 위에 있는 반복을 돌리고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느낌표 연산자를 썼는데 느낌표 연산자는 파이썬의 not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써본 적 있죠, 여러분? 그죠?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me number로 found한 게 아니면 겹치는 걸 단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니까 출력하고 심지어 출력할 때도 반복을 썼어요. 아까 6줄이던 거를 2줄로 줄였습니다. 는 수식만 놓고 보면 6개였던 게 1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진행했고 미안해요. 는 수식이라기보다는 printf 호출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요거 위에 달려 있었던 거 아래 달려 있었던 거 그대로 두고 리턴 세미콜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뭐 지금 우리 2시 7분인데 이거 구경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자, 얘는 비복원 추출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겹치나 검사를 원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버전이에요.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보시고. 자, 여기서 살짝 같이 구경해보고 싶었던 게, 자,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보면 여러분이 막 PRINT 같은 거 적으려고 하면
휴먼 역시 유기물이라 느리구만 하면서 너 지금 이거 치려는 거 맞지? 하고 우리한테 자동 완성 목록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목록에 있는 거 내가 치고 싶은 게 맞았다. 프린트F 치고 싶은 게 맞았다라면 탭 키를 누르거나 하면 그 이름, 그 단어를 나 대신 완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앞에 글자만 이렇게 쳤을 때 완성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 자 sample underscore name underscore for underscore demonstration 철자 잘 썼죠? 이런 느낌의 엄청나게 긴 이름을 도입을 해서 쓸 때도 지금 보면 sample name for demonstration 이잖아요. 그 앞자리에 해당하는 snft 까지만 치면 앞자리가 저거가 맞는 이름들만 골라서 우리한테 자동 완성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바로 탭을 치고 그 이름을 자동 완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printed and numbers라는 것도 대문자랑 소문자를 섞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함수 이름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만 여러분이 치면 ptn 정도만 치면 대문자 ptn이 중간중간 껴있는 이름들만 모아서 지금은 저는 4가지 버전인데 여러분 코드는 하나밖에 딱 안 뜨겠죠. 그것만. 그래서 걔를 바로 선택을 해서 자동 완성을 당해서 여러분이 원래 적으려고 했던 그 이름을 여기다 바로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요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역으로 여러분이 이름 같은 거 선언할 때 나중에 치기 귀찮으니까 ABC 해야지 그런 안일함을 버리고 자, 이 변수에 뭐가 담겨 있을 건지 어느 시점에 이 변수에 대해서 는 수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가 그 변수의 이름만 봐도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적당히 볼 수 있을 만한 적당히 영어한 이름을 도입을 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분 정도만 더 저한테 여유를 주세요. 자, 지금 보면 새로운 형식을 도입을 했어요. 보이드예요. 보이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막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엑스박스 같은 거 보면 엄청 큰데 옆에 이제 그거를 걔도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 같은 거 열어서 청소하죠. 애완동물 있는 친구들 특히나 청소 안 하면 골로 가십니다. 바람이 이렇게 잘 들어갔다 나갈 수 있게 청소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거를 데스크탑도 물론 열 수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들도 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열려면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그 나사를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찍 뜯으면 다시는 그 스티커를 원래 상태대로 붙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 뜯으면 보증이 깨지는 자동차도 비슷하죠.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경유 넣고 하면 보증이 깨지죠. 그거는 자동차 제조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 warranty void라는 표현을 쓰죠. void가 무슨 뜻이에요? 자, 그렇게 자동차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넣었다 칩시다. 내 자동차를 만든 당사자예요. 자동차 회사예요. 그러면 당신 이제 워런티 보인드입니다 라는 거는 그 차 이제 뭐 잘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내 할 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이드는 자, 요 함수의 리턴 형식이 보이드다 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공부해본 친구들, 재수강하는 친구들, 보이드가 뭡니까? 보이드 형식, 리턴 형식이 보이드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 아니에요. 비어있다. 또 아니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보이드 형식을 리턴한다라는 건 리턴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인트 형식을 리턴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3을 리턴할 건지 5를 리턴할 건지 키보드에서 방금 받아온 그걸 리턴할 건지를 정해야 되죠. 근데 보이드 형식, 리턴 형식이 보이드다라는 건 내가 3을 리턴할 건지 4.5를 리턴할 건지 헬로 월드를 리턴할 건지 등등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3을 준 건지 헬로 월드를 준 건지 까만 창을 준 건지를 가정을 하고
그 호출식 계산 결과값을 활용하는 코드를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몰랑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보이드 형식은 그래요. 자, 파이썬에서도 비슷했었죠. 파이썬에서도 그냥 리턴하면 리턴 none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none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none이라는 값이 존재해요. 다만 이 함수 정의, 이 리턴문 적은 그 프로그래머가 너한테 뭘 줄지 특별히 안 정했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뒤에 수식들 계산해라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none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값이 중요한 파이썬 세계에서 그렇고 C 세계에서는 그걸 형식으로 막아야 되니까 보이드 형식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하면 일단 이 예시에서 볼 만한 내용은 어느 정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는 연산자 계속 강조해서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이거 적을 때마다 이 는이 꼭 필요한 건가? 졌다 넣는 게 맞나? 꼭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if문, while문 조건식 적을 땐 잘 생각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이 는 연산자는 좌항, 우항 적을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는 연산자의 비율이 30%가 훨씬 넘는다는 거. 그래서 코드 짤 땐 늘 긴장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흐름 망가지면 분기가 안 돌아갑니다. 자, 데이터 흐름 중에 white를 야기하는 는 수식을 적기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방금 살짝 소개해드렸던 더하기는 또는 더하기 연산자도 대충 유사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는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2항 연산자예요. 좌항, 우항이 있어요. 우항 수식을 계산한 결과 값을 좌항 수식으로 특정되는 넘버 내지는 넘버스의 0번째 자리 등등 적어놨을 때 그 수식으로 특정되는 어떤 메모리 위에 위치했다가 담는 작업을 합니다. 는 수식의 계산은 요래요. 자,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엔간에서는 여러분이 는 수식을 꽤 많이 적으셔야 될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래서 그 계산 소요를 그 우리 MK1, MK2처럼 네, 지금 6개의 자리에다가 주사위 뽑은 걸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는 수식을 위에서 아래 쫙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6개를 적으면 해결되는 거죠. 6번 하는 건데 그 순차 실행하면 6번 할 테니까요. 또는 그 적절한 반복 흐름을 구성해서 매번 좌항이 다른 인트 한 자리를 특정하도록 예를 들면 대괄호 연산자 또는 오늘 이제 맨 나중에 나올 포인터 같은 요소들을 써가면서 여러분이 진행하면 동일한 는 수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연거푸 실행함으로써 필요한 횟수만큼 는 수식 계산을 수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얘도 수식이에요. 이건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는 수식도 수식입니다. 그리고 걔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형식이 뭐냐도 결정돼 있어야 돼요. 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좌항 자리에 담아놨던 좌항으로 특정되는 바로 메모리 위에 그 자리에 담은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식 x는 y는 0 하면 얘는 y는 0을 먼저 합니다. 그럼 y 자리에 0 담아요. 계산 결과값 0이 나와요. 그 0을 x 자리에 또 담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중첩 는 수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y 형식이 더블이냐 인트냐, x 형식이 더블이냐 인트냐에 따라서 y는 0이라는 는 수식의 계산 결과값의 형식, 저 커다란 는 수식의 계산 결과값의 형식도 그에 따라서 가게 되겠죠.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반복, 여러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고 싶을 때 적게 될 만한 그 세 가지 파트를 수식으로서 첫 줄에다가 몰아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볼 필요 없겠죠. 아까 봤던 그런 느낌대로 폼은 적으시면 돼요. 시험 공부할 때나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 스킵을 할게요. 자, for문의 실행은 while문의 실행이랑 매우 유사해요. 똑같이 반복 흐름 하는 거니까요. 대신에 차이점은 첫 번째 수식은 가장 처음 조건식을 계산하기 직전에 계산돼요. 그래서 인덱스는 0으로 스타트를 하고 0은 6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반복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건식 자리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첫 번째 수식은 걔도 수식이니까 계산하면 결과값 나오겠죠. 그 결과값은 사용하지 않아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은 쓰이죠. 분기할 거냐 말 거냐. 쓰이죠. 2번 반복할 거냐 말 거냐에. 자, 그래서 조건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두는 게 가능해요. for문은. while문은 비울 수가 없어요. for문은 조건식 적는 자료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 가상의 조건식은 계산하면 무조건 난제로 값이 튀어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은 이제 한번 쭉 문장 실행했을 거잖아요. 보통은 중괄호 칠 때니까 덩어리 문장들을 실행하고 마지막 닫는 중괄호를 만나잖아요. 그 닫는 중괄호까지 다 실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번째 조건식, 다시 말할게요. 그 다음 번째 반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식을 계산하기 직전에 세 번째 수식을 한번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값은 역시나 쓰지 않아요. 비워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고 싶다. while문 적을 때만 위에 문장 하나 적고 중괄호 끝나기 직전에 문장 하나 적고만 그랬잖아요. 우리 별 출력하고 할 때. 근데 for문을 쓰면 걔네를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첫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조차도 여러분이 수식 하나로 딱 집어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브레이크문 파이썬에서 써봤죠? 브레이크문 안 써봤어요? 그죠? 그거는 아마 파이썬 이제 창의적 컴퓨팅 수업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걔를 쓰면 편하니까 반드시 커리큘럼에 집어넣으실 만한 문장이죠. 브레이크문은 뭐예요? 그죠? 일단 브레이크문은 어떤 반복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문장의 내용물 안에 동봉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고 그 내용물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 반복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는 거죠. 닫는 중괄호까지 그냥 쭉 가고 조건식 계산 스킵하고 이게 포문이었다라면 그 포문 전체의 실행을 완전 끝내버리는. 그러면 이 continue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비슷하게 어떤 반복 흐름 안에다 여러분이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continue문을 실행하면 맨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맨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그래서 이 지금 반복 내용물 한 3분의 1 정도 진행하다가 continue문을 만난다. 그럼 이 밑에 있는 3분의 2는 요번에는 스킵을 하고 다음 반복 준비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for문 같은 경우는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수식이 맨 꼭대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while문은 엔간에서 맨 밑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ontinue문을 가지고는 맨 밑에 도달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continue문을 사용할 때 조금 껄끄러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for문을 쓴다 라면 이 continue문이라는 친구도 여러분이 가끔씩 머릿속에 두고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략을 할게요. 자, void 형식이에요. 이 값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조금 잘 모르겠어 형식이에요. 그래서 int 형식도 아니고 더블 형식도 아니고 큰 따옴표 그 형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표현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void 형식 변수를 여러분이 선언을 할 수는 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근데 하면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줍니다. 함수 정의 안에서 하면. 그래서 불완전한 형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마 소입설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구조론 할 때 몇 번 들어봤을 수 있을 오류 메시지인데, 근데 분명히 구조체 같은 거 위에 잘 해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불완전하대요. 내 코드가 불완전하대요. 지가 뭔데? 이런 생각 들면서 여러분 이 오류 메시지 본 적 있을 텐데, void 형식은 반드시 불완전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형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식 변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넘버 자리에 선언의 넘버 6글자의 빨간 줄을 그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앞에 지금 void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값을 내가 받아서 int 값 3이랑 더해봐야지 라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보이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내가 보이드 형식 값을 리턴하도록 미리 정해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3을 줄 거다, 7을 줄 거다라는 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C에서는 모든 수식은 값을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식엔 형식이 박혀 있다 그랬어요. int 덧셈식, 더블 덧셈식 등등. 근데 그 중간중간에 계산하면 보이드 형식 값이 나올 만한 그런 수식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껴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식을 덧셈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의 좌항 자리에 넣는다든가 하는 게 막히는 거죠. 바로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있는 거죠. 보이드를 어떻게 더 하시려고요? 하면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긴 한데 계산 결과값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수식 자체를 절대 못 적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느낌의 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적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 지금 당장 이 예시 코드, 파이널 코드, 메인 정의 내용을 보면 void 값을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 잘만 적어놨죠? 그죠? 문제없이 잘 실행됐죠? 지금 숫자 잘 뽑고 있습니다. 그 리턴값, 그 계산 결과값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void 형식 수식을 적으셔도 돼요. 포문의 첫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리가 안 될 뿐이지. 라고 봐주시면 void 형식에 대한 납득은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라는데 우리 쉬는 시간까지 언제 쉴래요? 지금 2시 24분이거든요. 20분을 쉰다 가정합시다. 40분을 쉬는 걸 목표로 16분 만에 출발을 해볼게요. 40분이 됐다라면 저한테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랑 목요일은 데이터와 코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봅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쪽보다는 코드 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지난 수업에서 2-2는 스킵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데이터 부분을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챙기기 위한 요 이름이랑 관련된 얘기를 살짝 구경을 해보고 3-2랑 3-3은 선언, 정의, 그 다음에 그 뒤엔 이제 포인터 형식, 배열 형식, 함수 형식 같은 것들을 같이 구경해 보는 것까지 쫙 진행을 하고 그러면 내일은 뭐 하겠어요 그러면? 내일이 이제 복습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아주 재밌는 걸 할 계획이니까 기대를 하고 오늘 것까지 잘 구경을 하시고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이름이라는 키워드, 선언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뭉뚱그려서 다루기 위한 두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인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오늘부터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름 많이 적어봤죠? int 변수 넘버라든가 printf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쪽은 되게 빨리 끝내고 우리가 빠른 쉬는 시간을 가지고 3-2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름들을 미래에 내가 쓸 int 변수 이름을 미리 선언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학술부장이라 그러죠.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어서 내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시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친구들이 자기 문장 적을 때, 수식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름들을 미리 딱딱딱 정해놓고 저장해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때 나는 그 친구들이 사용하기 위한 이름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한국말로 정해도 되고 영어로 정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은
과거에 누군가 우리의 선배님들이 적어놓은 printf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우리는 첫 번째 C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새로운 이름 잘 정해봤었죠? 남이 정해놓은 이름 잘 활용해봤었죠? 그거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넘버라는 이름이 int 변수 이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건가요? 이름을 사용한다. 프로그래머가 어떤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아까 전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오류 메시지, 보이드랑 관련한 오류 메시지도 사용 얘기가 나왔죠. 불완전한 형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사용이라는 단어가 그럭저럭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 이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에요. 그 int 변수 이름 넘버를 사용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건가요? 뭐로써 쓰는 거죠? 변수는 약간 개념적인 거고, 당신이 키보드로 변수를 적을 수는 없어요. 키보드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은 키보드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러면 키보드를 써서 저 넘버라는 이름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맞아요. 자,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사용한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이렇지 않은 게 되게 특이한 이름들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넘버라는 이름 수식으로서 적어서 넘버에 담긴 값을 까만 창에 출력할 수 있었죠? 넘버에 담긴 값을 출력하는 게 목표다 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수식 넘버를 적었어야 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요. 그게 가장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솔루션인 거죠. 자, 그러면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다 라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려고 할 때, 이젠 과거 시점이에요. 아까는 누군가 정해둔 이름을 사용하려면 수식을 적으면 된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누군가 수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정해두려면 나는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나요?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죠? 맞아요. 자, 어떤 이름을 미리 정해두려고 할 때는 여러분은 선언, 이런 느낌으로 적어두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거 진행할 준비는 다 끝나요. 이제 슬렁슬렁 정리하고 10분 동안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름이 뭐냐?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다 들고 있죠? 우리 학교 이름 있죠? 우리 총장님 이름 다 알고 있죠? 우리 이름은, 미안해요.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미리 적절한 선언, 영어로는 declaration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선언을 미리 적어둠으로써 나중에 사용할 이름을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선언을 미리 적어두시면 그 이름을 나중에 수식으로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식 넘버는 3.5의 부분 수식 넘버로서 사용을 한 거죠. 얘는 지금 위에 있는 선언이 유효하다 칩시다.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에요. 그럼 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는 수식은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에요. 넘버는 3.5 하면 실질적으로 뭘 합니까? 넘버는 int 변수이기 때문에 3.5를 담지 못해요. 그러면 그죠? 3을 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넘버에 3을 담는 는 수식이에요. 저기서 수식 넘버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기다 넘버를 적음으로써 어떤 게 결정되는 거죠? 어떤 게 지정되는 거죠? 저 는 수식에 좌항에 적었으니까 저 3을 어디다 담을 거냐, 또는 3.5 또는 3을 아무튼 그걸 어디다 담을 거냐를 결정한 셈이 돼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수식을 봅시다. 넘버 더하기 3.5의 부분 수식 넘버는 얘는 지금 뭐 하는 덧셈식이에요?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들고 와서 3.5랑 더하는 거죠. 근데 넘버에 int 값 아마도 3이 담겨있을 테니까 3 더하기 3.5를 해서 6.5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자, 갑자기 3이 튀어나왔죠. 3.5라 적혀 있는데. 괜찮아요? 저 수식 3.5는 계산하면 3이 나와요. 사위행위잖아요. 이게 만약에 상거래였으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분명 저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는 계산하면 항상 더블 형식값 3.5가 나오는 수식이 적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게 하필이면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적혀 있고 그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인트 형식, 인트 넘버를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인트 형식 수식이 적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식 3.5는 인트 값 3이 나오는 수식으로 간주돼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디덕션, 디듀스 정도로 부릅니다. 여러분 프로듀스 들어본 적 있죠? 인듀스 들어본 적 있어요? 인듀스는 뭔가요? 인덕션 하면 뭔가요? 인덕션 하면 그거잖아요. 라면 끓여 먹을 때 그거죠? 그거 말고 인듀스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귀납을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더 강렬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 다음에 리덕션 하면 이거는 어디서 들어봤냐? 리듀스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3, 4학년 중에 어디서 들어봤나요? 물론 컴소 3, 4학년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건 아마 여러분 MP 컴플리트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알고리즘 시간 그 후반부에 갑자기 리듀스 해가지고 리덕션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덕트를 하는데 다시 한번 덕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모르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디듀스는 D니까 좀 덜어내는 거겠죠? 그죠? 나는 원래 더블을 줄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지금 현재 왼쪽에 제가 인트예요. 불쌍한 친구인데 제가 갑이에요, 하필이면. 그래서 내가 더블 줄 수 있지만 인트를 준다. 그냥 그러고 말지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듀스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여기는 인트 더하기 더블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더하기 한산자는 좌항이 갑이 아니에요. 좌항이랑 우항이랑 1대1로 싸웁니다. 근데 인트랑 더블이랑 싸우면 더블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3이 담겨 있지만 결과적으로 3.0이 나와요. 5가 담겨 있었다면 5.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눈에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넘버에 뭐가 담겨 있었냐에 따라서 그 인트 값에 적합한 그 인트 값에 대한 더블 값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덧셈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이름을 적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동일한 수식을 적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수식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문장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등등등 그 주변에 다른 어딘가에 무슨 글자들을 어떻게 적어뒀냐에 따라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요 이름, 요 수식의 실질적인 의미, 형식이나 값이나 위치라든가 등등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복붙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단점에 해당하는 거죠. 조금 슬프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이 좀 존재하고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문맥,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살짝 짚고 가시면 내일 나올 만한 내용들을 납득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맥, 분위기 파악 좀 해라라든가 그런 거 할 때도 서양 사람들이 컨텍스트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얘기는 사실은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C++ 할 때 진짜 엄청나게 자주 등장할 거예요. 거기는 진짜 정신 차리고 문맥을 잘 확인해야지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저자의 의도가 맞는 코드, 저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의도에 맞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컴파일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컨텍스트는 소개만 하고 다시 이름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4분 남았어요.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외워두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은 크게 4가지 의도로 쓰여요. 뭐냐? 이런 느낌으로 구분해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데이터 이름으로써 쓰여요. 예를 들면 인트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이름, 값을 담기 위한 이름이니까 그냥 데이터 이름이라 말할 수 있겠죠?
담아놨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어요. 코드 이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 것들 중에. 이 이름만 들고 있으면 내가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저기 어딘가에 있는 코드 덩어리의 실행을 야기할 수가 있는 개념은 함수죠. 그죠? 코드 이름은 대표적으로 함수 이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형식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 이름 뭐뭐 있나요? 제 공학번인데 공사학번 형 중에 이정수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정수형이라고 부르고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형식 이름 여러분 뭐 인트라든가 더블이라든가 막 이미 보이드라든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조금 오묘할 수 있는데 아직 C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파이썬에 여러분 import time 한 다음에 그러면 time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sleep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시간과 현실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 서로 연동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이런저런 이름들이 들어있었죠. 보통은 코드 이름이죠. 그런 식으로 다른 이름들이 안에 들어있어서 끈을 쓸 수 있는 걔를 주관적으로 보면 다른 이름들이 내 소속이고 그렇지 않고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C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것 같지만 C++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도입해서 쓰는 이름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타임네임 우리 int 알죠? 그 다음에 넘버라는 이름, printf라는 이름 확실히 격이 다른 것 같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게 돼요. print는 3이 돼요. int는 3이 됩니다. 근데 엔간하면 창의적 컴퓨팅 같은 수업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시키진 않겠죠. 저는 수업쓸 때 해봤거든요. 그때는 파이썬 2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딜리트 인트 같은 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요거는 C에서는 아예 컴파일조차 안 될 거고 int는 3, 얘는 아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눈수식으로 간주조차 당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빨간 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돼 있고 여러분이 무슨 수식을 정냐에 따라 그 수식에 적합한 카테고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잘 골라서 쓰면 된다 정도로 지금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완전 옛날 C를 다루고 있으니까 데이터 이름이랑 코드 이름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쓰임새가 다르다. 그 다음에 저 두 개랑 형식 이름 그러니까 넘버랑 printf는 거의 비슷한데 얘네 둘이랑 int라는 이름 타임네임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친구들이다 정도까지만 구분 지어 두시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C++ 할 때 다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분 정각이고 조금만 쉬었다가 3-2를 하도록 할게요. 맞지? 마지막 슬라이드죠? 좋아요. 얼마나 쉴래요? 자 여러분 그래 우리 했던 공룰에 따라서 15시 정각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택은 알게 뭐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